땀 흘리면서 먹는 거 봐. 안녕하세요. 예, 코리안코야입니다. 오늘도 야식 방송이 됐네요. 오늘은 제가 저번에 떡만둣국 찍으면서 남긴 재료로 떡볶이를 하겠습니다. 어김없이 저희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그때 남아있던 만두를, 제가 남겼던 만두를 다 쪄서 저녁 반찬으로 꺼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예, 근데 재료가 없어져서 네, 오늘은 그냥 매운 떡볶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그런 빨간 매운 떡볶이는 거기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보통 얘기하는 국물 떡볶이,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스가 좀 찐득찐득한 그런 떡볶이가 있는데, 오늘 저는 그 소스가 찐득찐득한, 정말 이거는 뭐 어디 나오는 레시피나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제가 예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실제로 떡볶이를 만들던 레시피입니다.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거 떡볶이는 어쩔 수 없이 다 한인마트에서 사야 됩니다. 어묵 저 요거 내장 준비했어요. 요게 이런 얇은 어묵도 있어요. 얇은 어묵, 네모난 거, 요거 내장 준비를 했고, 떡은 저번에 떡국떡 쓰고 나온 거, 그리고 대파, 이것도 SNR에서 저기 갔을 때 만두 살 때 같이 사는 겁니다. 대파 한 뿌리. 근데 이 대파는 좀 달라. 뭔가 좀 달라요. 한국 대파랑 좀 다릅니다. 한 뿌리에 세 대가 붙어 있네. 나 이렇게 많이 필요해? 요 한 뿌리 중에 요 3분의 1 요만큼만 쓸게요. 요만큼만, 3분의 1만 우선 잘라 놓을게요. 요거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자르셔도 되고, 이렇게 길게 자르셔도 되고. 이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면 이 흰 부분을 떡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 계셔. 떡볶이의 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저걸 만들게요. 소스.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떡볶이 소스 만들 때 레시피가 고추장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고추장으로 만들거나 고춧가루, 그러니까 섞어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,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이제 제가 운이 좋게 고춧가루를 샀는데 고춧가루가 굉장히 고와요. 이 고춧가루가 좀 고운 편이에요. 저는 고추장을 안 쓰는 이유가, 고추장을 쓰면 고추장에서 살짝 그 풋내 같이 나는 거 있어요. 밀가루 향 같이.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. 그 다음에 설탕. 보통 떡볶이 하면은 맵고, 매운맛이 들어갔죠. 이제 단맛이 들어가야지 차르니까. 설탕 하나, 둘. 제가 백종원님의 그 레시피도 한번 봤어요. 백종원님 레시피도 봤는데, 백종원님 레시피에는 내가 가장 애정하는 이 마법의 은맥가루가 안 들어가. 마법의 은맥가루가 안 들어가는데, 업소에서는 거의 다 넣습니다. 한 테이블스푼 큰술, 그리고 미원, 아지노모토, 미원도 같이 넣습니다. 1티스푼 넣겠습니다. 백종원님이 구독자가 거의 한 4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뭐 TV지 TV. 그분의 이제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걸 다 넣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실 거예요. 다 아실 거예요. 아실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더라고. 또 짠맛은 뭐 간장으로, 진간장이나 무슨 뭐 있으면 넣으시면 좋겠지만, 저는 이거는 로컬 간장입니다. 한 테이블 스푼만 넣겠습니다. 사실 떡볶이에서 짠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.
간장의 향을 좀 내준다라는 뭐 그런 느낌. 그리고 후추. 후추는 뭐 0.5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.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. 물엿. 이게 들어가야지 그런 뭔가 소스가 진하고 그런 느낌의 저게 나와요. 소스가. 물엿이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올리고는 안 되고요. 물엿으로 하셔야 돼요. 꼭 물엿으로 하셔야 돼요.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. 물엿이랑 설탕이랑 합쳐서 고춧가루랑 거의 1대1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게 무슨 뭐 물엿이 조금 덜 들어가고 뭐 설탕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, 찐득찐득한 느낌의 소스를 만들려면 물엿을 넣으셔야 돼요. 이게 너무 되직하니까 여기다 이제 물 좀 섞어서 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섞일 정도로만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. 보시면 정말로 고추장 같죠? 예, 이렇게 만들지 않고 고추장을 넣어서 만드는 양념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끓이고 나면 떡이랑 소스랑 따로 놀아요. 분명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은 있긴 한데, 이게 내가 사 먹었던 그런 포장마차에서 사 먹었던 그런 맛이나 뭐 이렇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. 보통 집에서 만들면. 그 이유인 즉슨 물엿을 안 쓰셔서 그렇고 설탕량이 적어서 그래요. 한번 맛은 한번 볼게요. 제가 예, 이 양념장만 해도 맛있네요.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최소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이거를 저거 하시면 가장 좋아요. 냉장고 같은 데다 이제 덮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.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또 안 끓는 우리 스토브랑 또 한번 씨름을 하겠습니다. 우선 팬 준비해 주시고요. 물을 붓겠습니다. 네, 물을 좀 많이 부어주세요. 어차피 이거는 넣고서 졸여야 돼요. 그게 이제 제가 힘들어진 건 게, 쌀떡 같은 경우는 오래 끓이면은 얘가 금방 불어요. 그래서 밀떡을 많이 쓰는 건데, 특히나 이 떡국떡은 저번에 보셨잖아요. 저 떡국 그거 몇 분, 2, 3분 조금 더 끓였더니 완전 다 퍼져버린 거. 이걸로 하기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. 먼저 어묵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양념장 양도 사실은 그 본인 취향이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. 어느 정도 넣으시라고. 이건 제가 만든 양념의 절반 정도 넣었어요. 이거 넣으실 때 떡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넣으셔도 돼요. 떡볶이 떡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넣으세요. 같이 넣으시고 같이 졸이는 것이 좋습니다. 10분, 15분씩 끓이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떡에 양념이 잘 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떡볶이가 나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떡국떡이라 이게 너무 얇아갖고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끓일 수가 없어서, 예. 그래서 지금 먼저 저 소스를 먼저 졸여서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보세요. 완전 물이죠. 어느 정도 끓었으면 파도 먼저 넣어줄게요. 난 저 떡을 먼저 넣고 싶은데, 이것만 봐도 무슨 길거리 떡볶이 같지 않아요? 벌써? 떡을 한 줌 정도 넣을게요. 지금 이거 넣고서는 제가 맥시멈 한 5분 정도 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거 넣은 거예요. 지금 이거는 떡볶이가 아니라 오뎅볶이인데, 오뎅볶이 됐습니다. 벌써 국물이 좀 되직해졌죠. 떡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지금이 쫄깃쫄깃하고 딱 좋아. 이거는
욕망의 오뎅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맛을 보고 먹어 치워버리겠습니다. 소스 이거 한번 보세요. 어떻게 묻어있나.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제가 왜 그런 다른 사람들 레시피를 보고서 했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되는가. 제가 먹어볼게요. 이 고춧가루 확실히 맵다. 좀 매콤한데 맛은 있어요. 그리고 달짝지근하고 어묵 기가 막히네. 동네 떡볶이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베이스 되는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내가 장사를 할까? 떡볶이 장사를. 내가 남겨온 걸로 군만두 딱 해갖고 여기다 확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아우 아까워. 근데 이 소스는 정말로 대박이에요. 감히 얘기하지만 우리 300만 유튜버? 아니 300만 구독자? 백종원님이 만든 소스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그리고 완전 딱 정말로 길거리 포차 분식집 맛이에요. 싱크로율이 한 99.9%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아우 맛보다가 다 먹을 뻔했네. 맛보다 너무 많이 먹었어. 제가 장담합니다. 한국 길거리에서 사 먹는 떡볶이가 전혀 생각 안 나실 거예요. 정말 최고예요. 정말 추천드리는 레시피니까, 떡볶이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. 맛있게 드시고요. 그래. 즐거운 필리핀 생활, 즐거운 한국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코리안코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